986번입니다. 자, 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그리고 y = 9-x제곱이라는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라. 즉, S1과 S2를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x는 x로 여러분들 묶으면 바로 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바로 x축과 만나는 교점이 0과 4죠. 바로 절편이 되죠. x절편. 그리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S1은 어떻게 된다? 2차 함수와 직선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6, 3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굳이 정적분까지를 할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6분의 자 세제곱 형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 차이가 들어가죠. 바로 이 교점의 차이입니다. 0과 4의 요 차이가 4가 되니까 4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된다. 자,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6분의 얼마가 되죠? 4의 세제곱은 64가 되나요? 그러면 2로 약분해버리면 3분의 32가 바로 무엇이 된다? S1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죠? 자, 두 번째는 y는 9-x제곱입니다. 9-x제곱도 우리가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이차 함수는 x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3과 3이 되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2는 바로 6분의 63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6분의 세제곱 63 공식. 자, 3과 마이너스 3이죠. 어떻게 됩니까? 요 차이, 교점과의 요 길이의 차는 6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을 곱해주면 바로 6의 제곱이 되어서 36이 바로 무엇이 된다? S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3배의 S1에다가 S2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S1을 3배하면 3이 약분되니까 32가 되고요. S2는 3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6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인 바로 육성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굳이 정적분을 처리 안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87번입니다. 자, 다음 곡선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자,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x-a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2차 함수와 바로 x축과의 교점은 0과 a가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양수니까 바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2분의 9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바로 63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6분의 X축과의 교점이 0과 A니까 요 차이가 바로 A가 되겠죠? 바로 A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잖아요. 그죠?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값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에 있는 2와 6은 2로 약분하면 3이 되어서 A 세제곱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죠. 27인데 27은 바로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값은 누구밖에 존재할 수 없다. 실수값으로서는 3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88번입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바로 2차 함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요. 이 x제곱이라는 것은 절대값 x의 제곱값과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공통수학원에서 많이 연습했죠, 그죠? 자, 따라서 이 함수는 y 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x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바로 x가 양인 부분을 바로 무슨 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한다는 거.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3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자, x절편이 3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다음 x가 양인 부분, 즉 y축 오른쪽에 있는 이 실선 부분의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하면 된다? y축 대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사실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6에서 아래로 볼록이고 또 y축 대칭을 한 이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 함수 자체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그럼 y축 대칭 우함수니까 이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두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어떻겠다? 똑같겠죠. 그러므로 한쪽의 넓이만 구해서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두 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바로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체는 원래 y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넓이 자체, 요 넓이만 구해서 두 배를 하는 꼴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육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육삼 공식은 바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교점에서 교점까지의 전체 이 부분의 넓이지 이 가운데부터 하나의 교점까지의 넓이를 이용할 때는 육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0에서 3까지의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뭐 하면 되겠다? 정적분 해버리면 이 값 자체가 무엇이 나온다?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무엇을 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몇 배다? 두 배가 되니까, 맞죠? 왼쪽, 오른쪽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자? 앞으로 빼내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두 배에 자, 이 이차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니까 3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윗것 3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것 0을 대입한 것을 빼주면 되겠네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3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두 배에 3만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을 3으로 나누어 쓴 거니까 3의 제곱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두 배에 9에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통분하지 말고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분배법칙 즉 전개를 해버리면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18이 되고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2가 약분되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함수 자체는 보세요. 이 절대값 자체가 우함수잖아요. 우함수를 제곱했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죠. 얘도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니까, 맞죠? 전체가 우함수니까 이 함수 자체는 y축 대칭 바로 우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98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2일 때 3차 함수를 추론해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지금 3차 함수는 X축과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교점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0에서 만났으니까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2에서 접했으니까 x-2의 인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만 결정하면 되겠다? 최고차항의 개수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오른쪽 끝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a는 분명히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바로 이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바로 2가 되겠죠. 그러면 정적분 값은 얼마로 보면 되겠나요? 마이너스 2로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0에서 2까지의 이 fx, a의 x에다가 x-2의 제곱의 dx 값이 이 값이 2가 아니죠. 이 정적분 값은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자,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공식이 있나요? 3차 함수와 바로 접선, 바로 y 꼴 0이 접선이죠. x축.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 바로 12분의 4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접선과의 교점이 0과 2잖아요. 그 차이가 2니까 2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a인데 a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죠? 그 음수의 바로 무엇이다? 절대값이죠. 그럼 얘가 무엇으로 나와야 됩니까? a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얼마가 된다? 넓이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풀어주면 A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16이잖아요. 12분의 16, 4로 약분하면 3분의 4가 되나요? 4로 약분했을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 자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네요. 그러므로 A 값은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x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함수 추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990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함수 fx죠. 자,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등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바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는 거죠. 항등식.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y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함수 fx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적분 변수가 t죠.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모두 다 t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항등식을 양변 미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입을 하고 싶은데 x에다가 0을 대입해봤자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 되니까
대입을 해서는 어떤 건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 항등식을 양변 미분을 해서 f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미분하면요. 좌변은 곱미분이 되겠죠. 앞에 거 x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맞나요? 플러스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하는 함수는 x를 그대로 t 자리에 대입하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래 놓았더니 x, f 프라임 x가 같으니까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fx를 그대로 추론해 버렸네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는영으로 둘 때 절편을 찾아보면 x-4, x 플러스 2가 0이 되어서 x절편이 4와 마이너스 2가 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63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6분의 3입니다. 그 차이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와 4의 차이니까 6이 되겠네, 그죠? 6의 세제곱에다가 얼마? 바로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 함계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과 6 하나가 약분되기 때문에 6의 제곱이 돼서 이 넓이는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991번입니다. 자, 2차 함수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2차 함수를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 여러분들이 x절편이 1과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y절편이 2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네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을 직선 x 이퀄 k와 y축으로 각각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세 부분을 바로 S1, S2, S3라고 했을 때 이 S1과 S2, S3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우리 세수가 나와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무엇이었죠? 바로 이 S2가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가운데 거에 몇 배는? 두 배는 맞아요. 양쪽 사이드에 뭐와 같다? 핫바 같다.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이죠. 만약에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었다면 어떻게 되야 되죠? 등비 중앙의 성질은 무엇이죠? 가운데 거에 무엇을 제곱은 맞나요? 양쪽 사이드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는 거죠. 등차수열은 핫바 같다가 되고 가운데 그 두 배가 양쪽 사이드에 핫바 같고 등비수열은 가운데 그 저곱은 양쪽 사이드에 곱과 같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S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식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찾아야 될까요? 뭐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 S1과 S2와 S3를 합친 게 바로 무엇이 되죠? 이 합친 게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공식? 63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차는 1과 마이너스 2의 차니까 3이 되네요. 3의 세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분의 27이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S2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S1과 S3를 더한 것이 바로 누구와 같다? 바로 두 배의 S2와 같으니까 이 S1과 S3의 합이 두 배의 S2니까 즉 얘는 세 배의 S3가 되는 거죠. 두 배의 S2와 S2를 더해 주니까 세 배의 S2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S2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라는 넓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굳이 x 이퀄 k를 우리가 구할 필요 있다 없다. k 값을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에서 이 값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쉽게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2번입니다.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x절편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3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 x절편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2로 동일하죠. 그 말은 바로 이 x 이퀄 1이 1에서 바로 무엇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1이 바로 변곡점이면서 같은 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는 바로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잖아요. 자, 그런데 x축과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정적분값과 1에서 3까지의 정적분값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바꾼 값을 더해준 게 넓이지만 변곡점이 바로 이 X축 위에 있잖아요. 이 X축이 바로 변곡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으므로 우리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3차 함수의 바로 넓이 공식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4사 공식이죠. 4사 공식. 됐나요? 그럼 요 차가 얼마가 되죠? 바로 2가 되잖아요. 그죠? 1과 3의 차가 2가 되니까 2의 4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최고차의 개수는 1이네요. 근데 요 넓이 공식, 4사 공식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전체 넓이는 다시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다시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2와 4를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고 2를 하나 약분하면 3이 되니까 2의 세제곱 얼마가 된다? 바로 넓이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부분도 넓이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아래 부분도 넓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적분값은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정적분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